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호살과 효신살, 백호대살과 효신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0년의 마지막 주지요. 그래서 2020년과 21년이 교차하는 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1년 동안 무사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사히 잘 보냈느냐라고 하는 말 자체도 좀 어수선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셨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내년에는 백신도 넉넉하게 맞고요. 우리 모두 편안하게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빌어보십시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백호대살과 효신살입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호대살, 백호라고 하는 말은 큰 흰 호랑이와 큰 살이란 뜻입니다. 죽일 살자를 쓰다 보니 굳이 얘기하면은 호랑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우리한테는 크게 무서운 동물이지요. 때로는 산에 있는 주인처럼 산신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호랑이 자체도 무섭기는 합니다만은 백호라고 하는 흰 호랑이는 더더군다나 만나기 힘들고요. 때로는 흰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령스러운 동물입니다. 근데 이 대살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어려움이다, 죽는다 이런 말은 쓸 필요는 없고요. 흰 호랑이와 같이 아주 크게 흉하게 일어나는 무서운 살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호랑이 자체가 무섭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아주 이 살들이 있는 이 살들은 연과 월, 일, 시 모두 다 기둥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작용은 하고요. 그래서 백호대살은 가능하면은 꼭 기억하고 외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호대살은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을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7개가 백호대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둥으로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갑진연도 되고 갑진월도 되고 갑진일도 되고 갑진시도 됩니다. 하나하나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갑목일주에 진월에 태어났다. 때로는 을목일주인데 미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것은 백호대살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꼭 기둥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걸 말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에 있든지 간에 그 작용은 한다. 그러니까 이 7개의 백호대살은 가능하시면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살들하고 겹치는 거 많습니다. 무진, 임술, 때로는 개축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하고 겹치는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백호대살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백호대살의 작용, 진술충미의 묘고로 되어 있으며 개업, 결혼, 이사, 출행 시에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백호대살은 천간은 갑, 을, 병정, 무, 기와 신은 경우는 없고 임계지만은 지지는 진술충미라고 하는 지지는 전부 다 천간은 기토하고 금은 없습니다만은 지지는 전부 다 진술충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충미의 묘고로 되어 있으며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백호대살의 작용은 혈광사, 흉사, 횡사 때문에 여명은 관살백호를 절기하고 남명은 제살백호를 절기합니다. 그러니까 백호대살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혈광사, 피 흘려서 죽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흉사, 횡사, 횡사란 말은 뭐겠습니까? 흉사란 말은 뭐겠습니까? 요즘 시대적으로 풀이하자면은 갑자기 길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너무 죽는다 이런 말에는 또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이론이 명리학이 어떤 정립되고 그런 시기에는 전쟁도 많았었고요. 이러저러서 질병 때문에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이 많아서 치유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객지에서 나가서 죽는 거는 횡사, 흉사 이런 말을 하지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멀리 다니는 것 자체가 그게 흉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죽었다라고 해서 횡사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죽었다 이런 말에 연연하지 말라는 의미는 실제로 백호대살이 있어도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인연이 약할 것이다. 어떤 인연이 약하느냐? 그건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하지요. 연주의 백호는 조상이 질병이 있거나 단명한다. 월주 백호는 부모나 육친이 허약했다. 일주 백호는 신체가 허약하며 암, 고혈압, 고질병으로 고생하거나 몸을 다친다.
시주백호는 자식의 신체가 허약하거나 질병이 있다. 뭐 단순하게 따지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설명을 첨언을 하면은 연은 내 입장에서 따지면은 연은 조상과의 관계, 가문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거지요. 연주가 백호라라고 말을 할 때는 그거는 뭐 내가 조상이 조금 힘들었겠구나, 내로는 조상 때 조금 어려웠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주에 백호살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이 좀 내가 생각하기에 부모님 뭐 좀 일찍 돌아가셨거나 부모님이 조금 어려웠겠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일찍이라고 그래서 뭐 5, 6, 뭐 아주 10대 전에 돌아가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은 뭐 그냥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부모님은 뭐 보통 한 뭐 80년 이렇게 산다고 보면은 내가 한 50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살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월주에 백호가 있다는 말은 부모님이 조금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이제 그거는 육신의 상황에 따라 누구냐, 엄마냐, 아버지냐는 때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월주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의 인연이 좀 약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일주에 있다. 일주는 나기도 하고요. 또 나의 배우자와 관계를 바라보는 거기도 합니다. 일주의 백호라고 하는 말은 내가 몸을 좀 다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배우자한테 덕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좀 다칠 수도 있고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말이 써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시주백호는 내가 노년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노년에 어떤 백호살이 있다는 의미는 그때 좀 어려움이 있겠다. 때로는 시주는 나와 자녀와의 관계를 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주에 백호가 있다는 말은 나와 자녀의 인연이 좀 약하겠다. 뭐 그 자녀가 못났다. 뭐 그 자녀가 뭐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발달할 수 있겠지만은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거나 때로는 부모님 아주 하늘과 같이 모시면서 가까이에 있으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주에 백호가 있다고 해서 자식이 발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식과의 인연이 가깝지는 않아서 때로는 가깝게 자식이 나를 아주 돌보거나 이런 건 아니다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실제 사주를 한번 보면서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무오년 을묘월 병술일 임진시에 태어난 곤명사주입니다. 곤명이라고 말을 하죠. 여자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은 볼 때는 오행을 꼭 먼저 붙여봐라. 그러면 오행을 붙이면은 임수는 양의 수고요. 병화는 양의 화입니다. 을목은 음의 목이고 무토는 양의 토입니다. 그 다음에 진토도 양의 토고 술토도 양의 토고요. 묘목은 음의 목입니다. 우화는 음의 화지요. 그래서 오행으로 따지면은 목이 2개, 화가 2개, 토가 3개, 금은 없고 수가 1개가 있겠다.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신강시작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거는 신강한 사주죠. 그래서 병화일주가 월목이 이렇게 기지를 가지다가 보니 이거는 1점, 2점, 3점, 4점, 5.5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5점의 힘을 가지면 신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내 힘을 빼주는 운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목과 화를 뺀 토, 금, 수의 운을 찾습니다. 그러면 운에서 찾아보면은 수, 금, 수, 금, 뭐 이렇게 운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썩 좋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만 이 정도는 무난할 것이다. 뭐 이런 정도 운이겠죠. 대신에 조금 노년의 운이 조금 약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살펴보십시다. 그 다음에 천간에 합이 있느냐? 천간에 합이 보이지는 않고요. 지지에 합이 있느냐? 묘술의 합이 있고 인호술의 반합 정도도 보이고요. 묘와 진이라고 하는 반반국 정도 합은 있겠다. 그러니까 지지는 온통 합을 이루고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육친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임수는 평관이지요. 을목은 정인이고 무토는 식신입니다. 그러면은 진토는 식신이고요. 술토도 식신입니다. 묘목은 정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오화는 비견입니다. 그러니까 육친적으로 따지면은 병화는 임수천간에 있으면 좋은 거는 병화는 가을에 태어나면 좋다 그랬었고 간목과 임수와 때로는 신금이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간목은 없으니 할 수 없고 병화가 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 입장에 이 곤명사주니까 무혼년생은 뭐 이게 이제 7, 8년생이다라고 보지요. 그래서 무혼년생은 7, 8년생 올해 뭐 40, 뭐 3세 뭐 이런 정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평관이 임수가 평관이다. 그러면은 병화는 임수 평관이 배우자니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와 인연을 맺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때로는 나의 직업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직업은 좋게 보입니다. 때로는 시에 있다가 보니 내가 노년까지 직업의 인연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노년까지 남편의 인연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임수는 좋은 작용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편관은 좋은 작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신강해야 된다 그랬었고 식신과 상관이 있어도 괜찮다고 했었죠. 정인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은 아주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 직업 이런 거는 괜찮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났다와 그걸 평생 유지하는가는 늘상 말하지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좀 더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뭐 굳이 12운성까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는 대궁이고요. 술토는 묘궁입니다. 묘목은 욕궁이고요. 그 다음에 오화는 왕입니다. 그래서 지지는 진술이라고 하는 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이 있으면은 뭐 삼합, 육합 이런 것들은 다 작용을 하기는 어렵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 이게 뭐 합, 때론 합 이런 기질은 지술충으로 인해서 뭐 각자 지지는 자기의 역할만 할 것이다. 뭐 우묘파 뭐 이런 거는 뭐 그런 정도의 큰 역할까지는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망을 한번 따져보죠. 공망은 병화는 술의 자리에서부터 지지부터 천간을 읽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술부터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오미가 공망입니다. 공망이 오미니까 이 사주는 이게 공망이군요. 뭐 그래, 공망이다 보니 뭐 신강신약을 따졌었을 때 뭐 그게 이 사람은 비견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으니 겁재가 그러니까 그래 공망 뭐 오미 공망인가 보다 뭐 그런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재 뭐 인호술년은 신유술년의 삼재죠. 인호술띠는 신유술년의 삼재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금이 삼재죠. 삼재년마다 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흉하게 보지는 않다 보니 삼재가 오더라도 크게 어렵게 겪지는 않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을기인, 병화는 천을기인이 해와 유지요. 해유가 천을기인입니다. 이건 뭐 해유는 없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신과숙사, 여자니까 과숙사를 봐야겠죠. 그러면은 사오미띠는 진이 과숙살입니다. 근데 여기 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숙살이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과숙이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과숙이 있는 게 조금 어려움입니다. 근데 충까지 하고 있어서 과숙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작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가겠습니다. 나체도화살 보이지는 않고요. 뭐 홍염살도 뭐 진도화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인이 있느냐? 병화는 오화가 양인입니다. 양인인데 뭐 공망이다 보니 뭐 그렇게 작용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또 뭐 굳이 양인이 있더라도 평관이 있으니 거리가 조금 멀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뭐 양인의 작용을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겠다 정도로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웠던 이제 갑진을미 병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병술입니다. 병술이다 보니 병술은 백호대살이지요. 그래서 백호대살의 기질은 일주의 백호대살입니다. 일주 백호는 배우자와 인연이 조금 멀어지겠다. 근데 이 정간과 지지가 시간과 일간이 충하고 지지와 일간이 충하고 있습니다. 일지와 시지가 충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럴 때는 이 관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아까 했듯이 과숙살이 있는데 충하고 있는 상태, 천간지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인연이 어려워지겠다. 계속 끌고 가기도 힘들겠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사주는 이런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의 대운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효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신입니다. 효신은 크게 말하자면 이제 뭐 이것도 갑자, 을의, 병인, 정묘, 무소, 기사, 경진, 경술, 신축, 신미, 임신, 계유 이런 거는 효신살은 일주만을 가지고 봅니다. 일주를 가지고 보는데 효신은 일주만 가지고 보죠. 근데 이거는 지지가 천간을 다 생합니다. 수생목, 수생목, 목생화, 모생화, 때로는 토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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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생수, 금생수. 그러니까 효신살은 일지가 천간을 생하고 있다. 그게 전부 다 효신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효신원이 만약 올빼미 이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올빼미는 뭐 밤에 돌아다니고 뭐 때로는 마주 흉할 때는 뭐 자식까지 새끼까지 잡아먹고 이런 말을 하다 보니 뭐 부모에 효도하지 않고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는 뭐 동물에 대한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일지 자리는 배우자 자리입니다. 근데 배우자 자리에 엄마가 앉아 있다는 의미는 부모님은 나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고 간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에 엄마가 앉아 있다. 그러는 때로는 배우자가 엄마와 같이 잔소리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인연은 조금 약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의미. 부부간의 사이가 나쁘겠다, 좋겠다 이런 말보다는 서로 삐걱삐걱 거리겠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에서 일간을 생하는 글씨는 효신이다. 일주를 위주로 해서 살핀다. 일지, 월지, 편인이거나 편인이 다면 편모스라해서 잘한다. 배우자 자리에 부모 같은 부인이 있어서 어머니 같은 간섭으로 부부가 불화한다. 이게 뭐 효신살의 작용입니다. 이게 이제 뭐 부부 관계를 바라볼 때, 부부 사이를 바라볼 때 뭐 이런 정도로 살펴본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주입니다. 신사년, 정유월, 경진일, 정축시에 태어난 건명사주입니다. 남자 사주지요. 오행을 붙여볼까요? 정화는 음해화, 그 다음에 경금은 양해금, 정화도 음해화, 신금은 음해금, 축토는 음해토고요. 진토는 양해토입니다. 유금은 음해금이고 사화는 양해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편중되어 있죠. 그래서 목은 없고 화가 3개, 토가 2개, 때로는 금이 3개, 술은 없다.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간을 이제 사주를 따져보면 경금의 특징이 있겠죠. 경금은 겨울과 가을에 태어나는 것이 좋은데 6월이니 가을에 태어나서 절기는 잘 타고났다. 근데 또 신강신약을 따져놓고 보니 이 사람은 극강한 사주다. 그래서 신강신약을 따졌을 때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수와 목과 화의 운을 찾습니다. 수목화의 운을 찾는다는 뜻이죠. 화, 목, 수, 목,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수. 그래서 운은 그렇게 좋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 때로는 삐걱삐걱 거리면서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간의 합 안 보이고요. 지지도 뭐 사진유합 보이기도 하고 있고 때로는 사유축이라고 하는 삼합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삼합이 보인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의 기세가 아주 완강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지지는 전부 다 금의 작용이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육친을 붙여보겠습니다. 정관, 정화는 정관, 신금은 겁재, 그 다음에 축토는 정인, 그 다음에 진토는 편인, 유금은 겁재, 그 다음에 사화는 편관. 뭐 힘을 정도 붙여볼까요? 그 다음에 묘궁, 때로는 양궁, 유금은 왕궁, 사화는 뭐 생궁,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친은 뭐 정관은 경금은 정화가 있으면 좋다라고 했었죠. 정화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아주 관은 좋다. 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운은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천간에 뭐 편인, 병인, 뭐 정인도 뭐 그냥 정편인은 뭐 그렇다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망을 살펴보면은 경진이지요. 진은 경, 신, 임계, 그럼 신유가 공망입니다. 신유가 공망인데 이 사주는 뭐 유는 여러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망의 작용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을귀인이 있느냐? 뭐 경금은 축이 천을귀인이지요. 근데 축이 천을귀인이면서 합을 하고 있으니 귀인의 작용은 있을 것이다.
형충파해를 따졌었을 때 뭐 축이 형충파를 당하고 형충 공망을 당하고 있지는 않죠. 파는 뭐 파해는 그 천을기인의 작용을 깨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이사주는 재가 없고 그 다음에 식상이 있기 때문에 재를 따질 때는 육진의 재는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정도인데 그 다음에는 육진의 재는 없다가 보니 재고가 있으면 되겠죠. 근데 진, 축, 진, 미가 재고고요. 축, 진, 미, 술이 관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재고도 없다. 그러니까 배우자 인연은 하늘과 같이 모셔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을목 그러면 이렇게 오다 보니 배우자 운연이 요때가 조금 인연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배우자 운을 잘 챙겨야 될 것인데 어떻게 유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잘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뭐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 정축이라고 하는 거는 백호대살이지요. 지지의 백호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인연이라든가 내가 좀 때로는 뭐 경지는 아닙니다만은 경지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은 경지는 우리 괴강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도화살은 보이지는 않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게 이제 오늘 배운 진토가 토생금화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거는 효신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혼을 하기는 하겠지요. 운에서 오다가 보니 근데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효신살의 기질까지 있다가 보니 그 다음에 아주 비경겁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쟤를 잘 유지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이 배우자 인연이 매우 약합니다. 이런 정도까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효신의 인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셨고요. 아마 뭐 정부가 3단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연말 연초에 뭐 연말 연시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